사실 수익률만 놓고 따지자면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 서울 아파트 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투자금이 회수되고도 남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오피스텔 경매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었는데요. 왜 실패한 투자라고 생각하는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 과정과 결과에서 후회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서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니나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청약, 경매, 그냥 매매, 오피스텔, 상가, 지방아파트 같은 제 부동산 투자 경험에 대해서 소개했고요. 돌이켜보니까 다시 할 것 같은 투자, 다시는 못하겠는 투자, 이런 투자 성적표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오피스텔 경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오피스텔 경매 투자 경험을요, 실패한 투자로 꼽았었는데요. 사실 수익률만 놓고 따지자면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 서울 아파트 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투자금이 회수되고도 남았기 때문인데요. 투자금은 0이고 들어온 현금이 존재하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는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오피스텔 경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수익률이 그렇게 높고 투자금이 어떻게 모두 회수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한 투자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경매가 많이 힘든지까지 말이죠.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수익률부터 설명드릴게요. 수익률이 무한대인 건요, 저희가 애초에 경매에 참여할 때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경매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에 딱 낙찰을 받고 시세대로 매도할 생각이었는데요. 만일 매도가 쉽지 않으면 임차를 해야 되니까 매매 시세뿐만 아니라 전세 시세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거기다가 각종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고도 남을 만큼 저렴하게 낙찰받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오피스텔을 경매로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직접 수도 없이 아파트 경매에 참여해 보다 보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지가 괜찮으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는 게 거의 로또급 확률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아파트 경매에 입찰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오피스텔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죠. 제가 중점을 둔 건요, 첫째는 가격, 둘째는 입지, 셋째는 수요였습니다. 일단 가격이 저렴해야 했는데요. 단순히 시세보다 싸다 정도가 아니라 임차할 때를 고려해서 전세 시세보다 낮아서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남을 정도인 물건만 봤습니다. 둘째는 입지요. 서울은 아니어도 수도권에 위치해야 하고 대중교통으로 쉽게 서울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물건만 봤습니다. 셋째는 거주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처 일자리가 있어서 거주 수요가 충분히 있을 곳들로만 봤습니다. 앞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곳들은요,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어도 경매 입찰 경쟁률은 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낙찰에 실패하더라도 꾸준하게 될 때까지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낙찰에 계속 실패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막 입찰가를 올리게 되거든요. 그거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낙찰에 실패한 경매 물건들을 복귀하면서 적정 입찰가를 파악해 나갔죠. 보통 경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일반적으로는요, 입찰자가 한 5팀 정도 되는 물건에서 차순위, 그러니까 입찰가를 2등으로 높게 써낸 사람하고 금액이 거의 차이 안 나게 낙찰될 경우, 이런 경우를 가장 이상적인 낙찰이라고 평가합니다. 저 역시 결국 오피스텔 물건에 낙찰 성공했고요. 경쟁자는 5팀 정도였고 차순위와 500만 원 정도의 차이로 낙찰에 성공했습니다. 거듭해서 폐찰하다가 낙찰되니까 정말 기쁘더라고요. 서울은 아니지만 수도권 신도시 중에 하나고 준공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주 수요 충분하고 오피스텔이지만 방이 3개라서 가족이 거주할 수 있고 서울 중심부 주요 업무지구들까지 1시간 이내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최저 입찰가가 1억 5,5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낙찰받은 가격은 1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공시지가 2억 3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요, 1억 8,500만 원에 낙찰받은 겁니다. 거기다가 전세 시세는 2억 3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저희는 결국 임대를 놨는데요. 현재 2억 4천만 원의 보증금으로 임차인분이 거주하고 있으세요. 그럼 저희는요, 1억 8,500만 원의 낙찰가에다가 각종 경매 부대 비용이나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거래 비용,
거기에 취득세 이런 것까지 다 해서 1,500만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금액은 총 2억 정도인 건데요. 경매 절차가 모두 끝나고 전세금 2억 4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도 4천만 원의 현금을 확보한 거죠. 저희는요, 이렇게 확보한 현금 대부분은 역전세 같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상금으로 보유를 하고요. 또 일부는 모아서 재투자하면서 자산을 불리는 기회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경매 시장에서 부동산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많다라는 거는 많이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 장벽은 꽤 높죠. 경매라는 투자 방식이 주는 그 부담감이 있으니까요. 보통 경매를 하면요. 짧게는 2~3달 그리고 길게는 6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낙찰 이후에 법원 자체 내의 프로세스도 시간이 1달씩 걸리고요. 인도 명령을 통해서 기존 거주하는 분하고 합의하는 과정, 그 과정에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기존 거주자랑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부동산을 실제 이용 가능하게 되는 그 시기도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제 경우에는 기존에 거주하던 전 주인과 연락이 아예 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인도 명령도 여러 차례 하고 강제 집행하고 방에 있던 전 주인 물건들도 유체동산 경매까지 했습니다. 그거를 법무사 같은 전문가 도움 없이 직접 법원에 서류 제출하면서 모든 절차를 셀프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저는 근데 경매에 원래 관심이 많아서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해보고 배우는 경험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스트레스 엄청 받겠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오피스텔 경매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었는데요. 왜 실패한 투자라고 생각하는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 과정과 결과에서 후회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서 그런데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요. 경락대출을 받지 않았어요. 공시지가보다 낮은 낙찰가였기 때문에요. 이건 사실 경매 시장에서도 잘 나오기 힘든 성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락대출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낙찰되자마자요. 막 조건이 너무 좋다고 10명이 넘는 대출 상담사 분들이 막 저한테 명함을 주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가 큰 현금을 잠시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경락대출의 이자가 부담이 되기도 했고요. 대출 자체가 무섭기도 했죠. 그래서요,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경락대출 없이 잔금을 납부해버렸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무사님을 섭외하기 위해서는요, 경락대출이 필수인 구조였던 거죠. 결과적으로 법무사님 없이 잔금 완납,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 취등록세 납부, 인도명령, 강제집행 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저 혼자 셀프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인고의 세월이었는지 그리고 연락 두절된 전주인과는 어떻게 됐는지는요.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진짜 영화 한 편 찍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예상과는 다르게 그 오피스텔을 사용 수익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린 거죠. 2억이나 되는 큰 현금을요. 6개월이나 묶여버린 겁니다. 경락대출을 활용했다면요. 이자는 조금 내더라도 투자금 운용에 조금 더 효율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 후회 포인트는요. 바로 당시에 바로 매도하지 않고 임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은요. 거주 수요는 충분히 있는 곳이라서 임차 계약은 바로바로 맺어지는데 매도하려면 가격 양보는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공인중개사 분께서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임차인 분을 찾아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요. 지금 와서 살펴보니까 서울 중심부도 아니고 신축 아파트도 아닌 오피스텔 물건인데 언제 매도하더라도 가격 양보는 해야 거래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오피스텔은요. 방 3개짜리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더 많더라고요. 만일 매도하려면요. 실거주를 목표로 하는 매수자에게 팔아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분이 이사를 나가려고 하셔야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를 타겟으로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요. 이 오피스텔이 거주용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각종 세금을 계산할 때 주택으로 고려된다는 겁니다. 이 오피스텔로 인해서요. 제 소유의 주택수가 늘어서 다주택자가 되고 또 이것 때문에
다른 주택의 보유세나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 거래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 오피스텔 때문에 지금 저는 제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무겁다고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매 가격으로라도 내놓고 매도하고 싶은데 임차인 분께서는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저희가 금매로 내놓더라도 최종 수익률이 무한대긴 합니다. 저희가 취득한 금액이 워낙 낮아서요. 이게 바로 경매의 묘미라고 할 수 있긴 하죠. 다만 돌아간다면 다시 저 투자를 할까? 까지는 의문이에요. 만약에 경매로 부동산을 또 매입하는 일이 있더라도요. 경락대출은 꼭 받고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 물건이었다면 임차 계약은 절대 맺지 않고 바로 매도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수익률 무한대의 무피 투자에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만약에요, 한번 도전해보신다면요, 이미 갖고 있는 자산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세무적으로 한번 잘 고민해보시고요. 현금 흐름까지 잘 검토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락대출은 항상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요, 경매 과정은요, 절대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고려해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혹시 궁금해하는 분들 계시다면요. 초보자인 제가 경매의 전 과정을 진행했던 그 고군분투기도 한번 풀어볼게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은요. 제가 경험했던 실제 경매 도전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낙찰에 성공했는지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